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결산정리사항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결산정리사항은 12월 31일 날 결산정리 분계를 해서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말상품재고액, 연말에 기말상품재고가 남아있으면 우리가 앞에서 이론에서도 공부하셨지만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하고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주면 여기에 상품 매출원가가 나옵니다. 상품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가 나오면 이걸 뭐라고 분개해 줘야 되냐면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그 다음에 대변에 상품에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상품 매출원가로. 그럼 우리가 상품을 팔았을 때 뭐 외상매출금 상품 매출 또는 현금 상품 매출 또는 보통예금 상품 매출 뭐 이런 다양하게 상품 매출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상품 매출하고 상품 매출원가하고 비교해서 매출 총이익을 산출해야 그 다음에 뭐 당기순이익도 구할 수 있어요. 영업이익도 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일일이 다 손으로 분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여기 지금 그 기말상품 전산회계 2급에서는 기말상품 재고액을 이렇게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결산자료 입력. 자, 회사를 우선 그 2000번을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회사 설정한 회사 새로 만든 게 회사 등록한 게 2000번 배움상사죠. 여기 결산자료 입력. 여기 01월부터 12월 이렇게 열고 그냥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기초상품이 있고 매입액이 있고 매입 할인이 있고 그러면 여기 이제 기말상품 재고를 여기다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여기 매출원가 계산이 됩니다. 요 기말재고액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감가상각비 있죠.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요 세 가지만 입력해 주면 돼요. 전산회계 2급의 시험 범위는 요 기말재고는 그냥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되고 감가상각비는 금액을 구해서 입력하거나 시험 문제에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기다 갖다 입력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대손상각비만큼은 금액이 안 주어져요. 우리가 구하라 그래요. 뭐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뭐 몇 프로 또는 받으러움에 대해서 몇 프로 또는 아니면 두 개 다 요 합치면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 설정한다. 근데 요거만은 요 대손상각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요렇게 누르면 1% 확인하면 요 자동 계산이 된 거 있어요. 그러면 결산 반영 버튼 누르면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하는 것을 자동 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 결산하는 그런 세 개, 기말상품 재고액, 그 다음에 대손상가, 그 다음에 요 감가상각, 요 세 개. 그럼 이 퇴직급여하고 법인세는 전산액이 1급 이상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말대감,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대감님을 이건 퇴출시키는 법이다. 그래서 말대감. 요 자료는 올려드릴 겁니다. 자, 여기 말대감. 요 자료는 여러분들 IT고에 여러분들 다운받으실 수 있게 올려드릴 거고요.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 고세무의 전산회계에서 거기 교육 자료라고 거기다가 다 이걸 올려놨어요. 그래서 말대감을 외우시면 돼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대감,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장관을 퇴출시키는 법. 실제로 퇴출된 장관이 있었죠. 말은 아주 번드르르하게 멋있게 해놓고 행동은 아주 잘못해가지고 쫓겨난 그런 장관이 있어요. 그러고도 잘했다고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장관들도 있죠. 자, 그래서 말대감,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대감을 퇴출시키는 법이다. 근데 말대감만 외우면 돼요. 말대감. 그리고 나머지는 요 수동결산, 요 분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전산회계 2급은 여기서 여기까지 다 해당됩니다. 여기까지 다 해당되고, 이것도 나와요. 이것도 외화 환산 요거. 요 부가가치세하고 매도가능증권 요거만 빼놓고 요 나머지는 여기에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모의 문제를 실무 연습 문제를 계속 몇 회분을 연습을 하면서 이 결산 정리를 익숙하게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 결산은 말대감, 자 말대감하고 그 다음에 요거 분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일반 전폐 입력할 때 채권과 채무는 거래처를 꼭 입력하고 어음의 배서양도나 어음의 할인 카드 결제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변경해서 정확히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산회계 2급에서 적요 입력은 생략하지만 실무에서는 적요 현금 빼놓고 다 입력합니다. 거래처도 현금 빼놓고는 거의 다 입력해야 돼요. 예금도 입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 시험 볼 때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1시간 내에 이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 채무만 거래처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적요는 딱 이거 하나. 그러니까 재고자산, 여러분들 전산회계 2급에는 상품만 나오죠. 전산회계 1급에는 원재료 제공 꿈치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할 거고요. 이 상품이 대변에 가. 왜 대변에 가느냐? 종업원들한테 복리후생비로 이제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들한테 회사에 상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가 팔려고 사다 놓은 상품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사다 놓은 상품을 거래처 직원에게 접대를 하기 위해서 준 거.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 상품 사다 놓은 거를 기부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뭐 기부하는 거 알죠? 뭐 재해를 입었다든가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이런 기부하고 이럴 때는 적요 8번 타개정 대책 요거 중요한 겁니다. 이 적요 8 타개정 대책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FAT, TAT 시험에는 예금 적금도 거래에 입력하고 약소보험의 자금관리면에서 받으론과 지급보험 내역을 입력한다. 실무 요거는 이제 실무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무에 가서는 예금도 은행 적어야 되고요. 어음도 상세하게 그 내용을 적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회계 1급에서 배울 거고 요거 다음에 바로 요 자동 결산에 관해서 이렇게 말대감 그리고 수동 결산은 이렇게 정리를 다 자세히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날 자동 결산은 갖다 숫자만 입력하면 돼요. 그러니까 쉬우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고 이 분계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어렵다기보다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자 미수액을 계상하다. 자, 이자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결산 때 가면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나중에 받기로 해놔가지고 지금 이자를 못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회계 처리는 발생주의 회계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말일날 금년에 발생한 비용과 수익은 금년의 비용과 수익으로 집어넣는 게 발생주의예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분계한다. 이자를 안 받았어요. 경과가 됐어. 날짜가 지났지만 못 받았어. 그러면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당기분을 수익으로 처리한다. 임차료 미지급분을 계상하다. 자, 이것도 역시 경과분이야. 집세를 내야 되는데 금년에 집세를 아직 못 냈어요. 못 냈더라도 금년에 발생한 거니까 임차료, 당기분을 비용 처리하고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해야 비용이 들어가야 당기순이익이 적게 나오고 세금도 적게 나오고 배당도 적게 해야지. 집세도 못 줬는데 세금 많이 내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산 때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금년에 발생했는데 돈을 안 줬더라도 금년 비용으로 잡아야 돼. 선생님 이거 내년에 주면 그때 가서 비용으로 해도 되지 않아요? 물론 해도 되지만 금년에 발생한 비용을 금년에 하게 되면 금년에 세금을 적게 내잖아. 그럼 내년에 가서
내년 비용하면 내년 12월 말일 비용하면 내년에 세금 적게 내면 1년 동안에 그 은행에다가 세금 더 낸 것만큼을 덜 내고 은행에다 예금을 해봐요. 이자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금년에 발생한 거는 금년에 비용으로 해주고 또 금년에 수익으로 해주고 이 수익은 확실히 실현될 거를 합니다. 수익이나 비용이나 다 발생주의로 하지만 수익만큼은 가능하면 그 실현이 될 수 있는 수익을 해줘야 돼. 미실현될 수익을 계산해주면 좀 안 좋죠. 확실히 그래도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선급분. 보험료를 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미경과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지금이 뭐 3월 달이다. 그러면 3월 1일 날 가입했다. 그럼 내년 2월 말일까지잖아요. 그러면 내년 1월, 2월 두 달치는 내년치 보험료를 미리 낸 거잖아. 그러면 그게 선급 비용이에요. 그럼 미경과 경과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건 보험료에서 빼줘야 돼. 차기분을 비용에서 차감한다. 그래서 차변의 선급 비용. 미리 준 비용이다. 뭐 보험회사 가서 보험료 낸 거 두 달치 돌려주세요. 내년 1월 1일 날 다시 내겠습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치 보험 가입하면 그러면 결산 때 가서 내년에 속하는 거는 비용에서 차감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보험료 당기분 경과분 지급 때 자산 처리 이거는 지급 때 비용으로 처리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비용에서 빼주지만 보험료 줄 때 야 이건 내년까지 준 거니까 선급 비용으로 하자. 그 차변에 선급 비용 대변에 현금으로 했었어. 그런데 당기분 있어 경과된 거 그러면 선급 비용에서 빼주고 오히려 보험료로 가야 돼. 그래서 이거 달라요. 지금 이게 처리가 시험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자, 요거로 나오면 좀 응용을 시켜서 좀 이렇게 난이도가 있게 내겠죠.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는 당기분을 분개하고 그 다음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는 차기분을 가지고 분개한다. 임대료 선수분 수입 때 수익으로 처리했어. 그러니까 임대료 받을 때 집세 받을 때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임대료 그랬는데 그 받은 것 중에 내년 게 있어. 임대료 1년치를 미리 받았는데 지금 3월 달에 임대료 미리 받았어. 1년치를. 그럼 내년치 1월, 2월 두 달치는 내년 거잖아. 그러니까 임대료에서 빼줘야 돼. 차기분을 수익에서 차감하고 선수 수익으로 해줘야 돼요. 그 임대료 미리 받은 거 다시 돌려주고 1월 1일 날 내놔 그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부상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료 당기분 경과분 수입 때 부채 처리. 자 내년 2월까지 받으니까 집세 받을 때 이거 미리 받은 거 아니야. 그래갖고 받을 때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수익. 그래 선수수익으로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도 금년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부채로 처리했다고요. 그럼 부채로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로 처리했었으니까 수익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당기분 그럼 10개월치죠. 내년 두 달치 빼니까 3월 1일 날 집세 1년치를 미리 받았다. 그때 선수수익으로 했다. 받을 때 현금 선수수익 했을 때 결산 때 가니까 두 달치는 내년 거고 10개월치는 단기 거니까 그 선수수익으로 했던 걸 없애주고 임대료로 해야 단기분을 수익으로 해줘야 맞겠죠.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하게 그 다음에 구입시 비용으로 처리한 소모품의 미사용액. 여러분 소모품이 문방구용품입니다. 소모되는 거 문구용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 뭐 목장갑도 있고 드라이버 이렇게 소모돼서 없애주는 거 그런 것도 소모품이라 그러는데 보통 이제 문방구용품이에요. 자 사왔을 때 문방구용품을 사왔어. 문구류를 사왔을 때 소모품비 현금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했었어. 그런데 결산 때 보니까 안 쓴 게 있어. 남은 게 있어. 그러면 남은 거를 소모품비에서 빼줘야 돼. 미사용액을 비용에서 차감해주고 남은 건 남았다고 미사용액을 자산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하면 미사용, 비미,
비미 이렇게 외우세요. 비미.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소모품 사용에. 사왔을 때 야 이거 어차피 문구류 창고에 갖다 쌓아놓고 쓰는 거니까 자산으로 하자. 그럼 차변에 소모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썼다고요. 했는데 여기 연말에 가보니까 남은 게 얼마 남았고 나머지는 다 썼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왔을 때 자산으로 했으니까 썼다고 하나도 분개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액을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당기순이익이 적게 나와야 세금도 적게 내지. 이거는 몽땅 비용으로 처리했었으니까 남은 거를 빼주지만 이거는 다 자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썼다고 분개를 하나도 안 해줬기 때문에 이제 사용액을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모품이 없어지고 소모품 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비미자사, 비미 또는 자소, 소비액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는 여기 위에 자당, 수차 뭐 이렇게 외워도 돼요. 자, 여기 비차, 자당 또는 수차, 여기 부당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요거는 외우지 말고 그냥 이해를 하고 요것만 외우세요.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는 미사용액,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는 사용액을 분개한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장부가액의 하락. 단기매매증권이 없어졌어. 가격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 손해본 거잖아.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이렇게 분개해줘요. 가격이 떨어지면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가격이 올라가면 반대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했던 부족액의 원인이 불명시. 결산 때까지 원인이 도저히 판명이 안 됐어요. 자, 평상시에 현금을 이렇게 맨날 맞춰보는데 이 돈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바쁘다 보면 돈을 지출을 하고 장부에다가 기장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는 거예요. 장부하고 실제 돈 가지고 있는 거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럼 평상시에 현금과 부족, 현금 이렇게 했다가 그 현금과 부족이 결산 때까지 판명이 안 되면 현금과 부족을 없애주고 잡손실로 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산 시에 현금이 부족함을 발견하면 바로 잡손실, 대변의 현금과 부족으로 이렇게 처리했다가 없애주고 할 시간이 없어. 결산 때는 이런 현금과 부족처럼 이런 애매한 계정, 임시 계정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산 때 모자라면 현금 잡손실, 그 다음에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했던 부족의 원인 불명시는 현금과 부족 잡손실. 이 반대로 돈이 남았다 그러면 이 분개가 반대로 현금과 부족이 차변에 오고 대변에 잡이익. 돈이 결산돼 남았다 그러면 현금 잡이익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회계 1급에서 공부하는 거고, 요거 외화자산. 환율 변동으로 외화부채의 증가. 자, 여러분들 갚아야 될 돈이 달러가 환율이 올랐어. 1달러당 1,000원 하던 게 지금 1,300원 돈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돈을 더 갚아야 돼. 그래서 여기 우리가 외상매입금이나 차입금을 더 갚아야 돼. 그러면 이 외상매입금, 차입금 대변에 가면 부채의 증가잖아. 그럼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근데 환율 변동으로 자산의 감소. 오히려 우리가 외상값이나 대여금 돈 받을 게 환율이 떨어졌어. 환율이 떨어지면 오히려 더 손해봤죠. 그러니까 부채는 환율이 올라가면 손해고, 그 다음에 자산은 요 외상값이나 대여금 받을 거는 환율이 떨어지면 오히려 손해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개하고, 이게 좀 헷갈릴 겁니다. 환율 변동으로 외화자산의 증가.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갔어. 그럼 우리가 받을 돈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럼 외화 환산이익. 그 다음에 외화부채의 감소, 환율 변동으로. 자, 그러면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면 부채 갚을 돈이 덜 갚아도 되니까 환산이익이죠. 그래서 부채를 줄여줍니다.
요거는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 외화자산 요 평가는요, 그 외국에 뭐 유학을 간 자녀들이 있거나 그럴 때 달러를 이렇게 보낼 때 한국 돈은 환율이 올라가면 한국 돈을 더 많이 갖다 줘야 되니까 그만큼 손해 보잖아요. 왜 환산 손실? 환율이 떨어졌어. 지금 1,300원 하던 게 1,000원으로 떨어졌어. 그럼 오히려 한국 돈 1,000원만 갖다 주면 1달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득이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요 밑에 있는 거는 뭐 장기차입금이 결산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남으면 장기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인데 요거는 회계 1급에 나오는 거고 요거는 회계 2급에 나옵니다. 요거하고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공부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말대감만 골라보세요. 말대감. 자, 여기 6번하고 7번하고 8번이죠? 여기 그 감가상각비, 말대감 할 때. 그리고 여기는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그 다음에 요건 기말재고 할 때. 말대감. 그럼 요거부터 먼저 합시다. 물론 이 위에부터 하고 이걸 나중에 해도 되지만 요걸 먼저 하고 하는 게 좀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을 들어가서 여기에 그 0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뜨면 그냥 여러분들은 확인 누르시면 돼요. 회계 1급에 가서는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거 원가 설정인데 이거 편집을 누르고 이걸 여로 바꾸고 확인을 누르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 전산회계 2급에서는요 그냥 이렇게 확인 버튼만 누르면 이게 뜹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 결산자료 입력 자동 결산입니다. 이 결산자료 입력을 열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입력하고 여기 있는 거 3개 말대감. 자, 여기 기말재고 말이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대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말대감 요 3개만 여기다가 입력해 주면 됩니다. 전산회계 이급은 요 3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우선 여기 그 감가상각비가 나왔죠. 당기분 영업용 건물 200만원, 차량운 방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60만원과 판매부서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50만원을 계상하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여기 감가상각비라고 있죠. 여기에 건물 감가상각비란에 그냥 숫자만 입력해 주면 돼요. 200만원. 그 다음에 차량운 방구 감가상각비가 60만원. 그 다음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5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대부분 다 전산회계 2급은 다 주어져요. 이렇게 갖다 입력하면 돼요. 그냥 만약에 안 주어지고 정액법으로 하라 그러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갖고 내용연수로 나누면 나오고, 정률법이라고 이론에서 배웠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2개 빼가지고 정률을 곱하면 나오고, 그런데 정률법은 거의 전산회계 2급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금액이 대부분 다 주어집니다. 감가상각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 먼저 할게요. 8번 기말상품재고 2억 5천이다. 그럼 여기 기말상품재고액에다가 2억 5천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2억 5천 입력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대손충당금은 기말의 외상매출금 잔액, 기말의 받으러옴 잔액 2개예요. 요 2개. 요걸 매출채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거는 요걸 이용하세요. 여기 위에 대손상각. 요게 참 프로그램 편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불러오면 지금 방금 전에 뜬 거는 무시하세요. 이렇게 이건 누르면 바로 이렇게 뜹니다. 전에 한번 입력했던 걸 다시 해서 그런 거니까 그건 무시하시고, 요건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외상값 받으러옴 미수금 3가지가 있죠. 외상값 받으러옴 미수금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외상값 잔액과 받으러옴 잔액 2개만 하라 그랬죠. 요 2개를 매출채권이라 그래요. 이 2개를 요거를 이제 매출채권이라 그럽니다. 요거 2개를. 그러면 여기 1%니까 요거 1로 확인하고, 그러면 여기 미수금은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요거 선택하고, 자, 델리트 키로 누르거나 더블 클릭하고 델리트로 누르거나
키보드 맨 밑에 있는 기타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럼 요 두 개만 남았죠? 그러면 요거 1억 4,300만원에 1%니까 공 두 개 잘라가지고 143만원에서 잔액이 있는 50만원 빼고 93만원. 이게 차액보증법이에요. 보증법. 그 다음에 요거는 1%니까 15만원. 이렇게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걸 우리는 결산 반영 버튼만 누르면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요. 자, 결산 반영 버튼 누릅니다. 그럼 자동으로 들어갔죠? 그럼 다 했어요. 감가상각비. 자, 기말재고 말, 대, 감. 세 개 다 했죠? 전세내기 2급에서 말대감 외에는 안 나와요. 요거 뭐 퇴직급여 말대감 태법. 그 태법은 이제 전세내기 1급에서 배웁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대감님을 퇴출시킨다. 요새도 그런 장관들이 많죠. 말은 번들하게 하고 이제 부정 저질러 가지고 쫓겨난 장관도 있고 그러죠. 그럼 여기 전표 추가 버튼. 그러면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동 결산 분계 이렇게 완료가 돼요. 그래서 요게 꼭 떠야 되고 전표 추가 버튼 꼭 눌러야 됩니다. 이거 꼭 눌러야 돼요. 여기 만약에 이제 요거 입력한 걸 잘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60만원 이렇게 입력을 새로 했다. 이게 올바른 걸 입력했다. 그러면 전표 추가 버튼 다시 누르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이해하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자동 결산 분계 완료. 그럼 이렇게 된 다음에 이걸 끄고 이제 일반 전표로 가서 12월 31일 열면 이렇게 결차 결대가 나옵니다. 이게 방금 전에 지금 여 결산자료 입력해서 전표 추가해서 나온 이 분계입니다. 상품이 상품 매출원가로 가야 매출액하고 이 매출원가 비교해서 매출총이익이 나오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두 개, 세 개 있죠? 이 코드가 자산의 다음 코드입니다. 대손상각비, 요거는 외상값이 108번인데 그 다음 코드 109번. 요거는 바드롬의 다음 코드, 바드롬이 110번이니까 111번. 이렇게 자동으로 분계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자동 결산이라 그래요. 자,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수동 결산에 이제 우리가 요 5번까지 분계를 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 뭐 이제 요거를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요거를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하면 요걸 먼저 하고 전표 추가하면 이렇게 일반 전표에 열면 온 거를 확인하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안 왔다. 그러면 여기서 전표 추가 버튼을 안 누른 거예요. 가서 눌러줘야 돼요. 안 누르면 여기 안 되면 여러분들 이거 소용없어요. 헛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표 추가 버튼 눌러서 12월 말일 분계 열어가지고 이게 왔는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나서 이제 1번부터 분계를 하는 거예요. 자, 결산일 현재 현금과 부족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는 현금 부족액 그랬어요. 자, 현금 부족액 10만원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현금과 부족이 요게 이제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 과부족 10만원 요렇게 분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산일 현재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증 미경과는 날짜가 안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는 대변의 선수수익 20만원. 그럼 이자 수익에서 빼줘야 돼. 자, 우리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았는데 아직 12월 말까지 아직 기일이 경과되지 않았어. 그럼 그 사람이 12월 말이라 돈 갚아버리면 이거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출금 계정을 정리하다. 금액이 안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이 결산 정리는 여기를 보셔야 돼요. 합계잔액산표. 합계잔액산표에 12월을 찍으면 12월 31일 날짜로 나오거든요. 아까 그 대손충당금은 요거 1430이잖아요. 공 두 개 자르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빼갖고 추가 설정한 거고 받으러 오면 여기 공 두 개 잘라서 15만원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금과부족이라고 있죠. 요거 지금 차변에 10만원
요 있는 거는 이건 임시 계정이라 이거를 반드시 없애줘야 됩니다. 결산 정리사항을 할 때 재무상태표에 이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손익계산서 재무제표에 이게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현금과 부적을 잡손실로 떨어버리고, 요거는 이제 미경과는, 하여튼 미경과는 선수 아니면 선급이에요. 비용, 보험료를 미리 줬다 그러면 선급비용, 보험료 이렇게 해주고, 인출금은 어디에 있느냐면 요 자본금 밑에 있습니다. 자본금 밑에 인출금이 여기 지금 마이너스 120으로 돼 있죠. 요건 뭐예요? 자본금에서 요만큼 이제 빼라 이 뜻이에요. 돈을 찾아갔으니까 자본금이 이만큼 줄어들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차변에 자본금, 그리고 120 대변에 인출금 120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말현재 배음상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000주인데 요거를 우리가 5,000원에 사왔었어요. 근데 기말현재 공정가치는 앞으로 나오면 시가라 그러세요. 지금 시중가격이 7,000원이야. 와, 2,000원 이익 받네. 그럼 2,000원 이익 받는데 1000주니까 자그마치 200만원이나 이익을 봤어요. 이거 지금 팔면은 200만원 더 받을 수 있죠? 근데 현재 이거 파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는 평가를 해야 돼. 단기 매매 증권 200만원. 그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200만원 이렇게 줘야 돼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 하고, 우선 그러면 요거 이제 결산정리상 할 때 돈을 금액을 모르면 무조건 합계잔액선표를 12월 말일로 열어서 요 인출금 금액 여기 안 주어졌으니까 요걸 확인하고 분기하는 거예요. 현금과 부적도 금액이 안 주어졌으면 그걸 보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위에 거 분기합시다. 차변의 잡손실. 그냥 이건 차변 그러면 돼요. 잡손실. 그리고 옆으로 가서 금액이 10만원. 대변에 현금 과까지 찍어야 돼요. 현금 과부족 10만원. 그 다음에 결산일 현재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증 미경과다. 그러면 이거는 대변에 선수수익. 차대변 어디를 먼저 하든 상관없어요. 선수수익. 이거는 거래처 안 적습니다. 결산 때 임시로 하는 거니까 20만원. 그 다음날 다시 원위치 분기를 해줘요. 그리고 차변에는 이자 수익 20만원. 자, 이렇게 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자본금이잖아요. 자본금. 그럼 자본금이 줄어야죠. 차변에 와서 자본금 줄어듭니다. 얼마? 120만원. 사장이 돈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자본금 찾아간 거나 마찬가지죠. 대변에 인출금으로 했다가 임시계정에 이게, 그래서 이제 결산 때 자본금을 이제 이렇게 줄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회사에 돈을 내놨다면 자본금을 늘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저기 그 5,000원짜리인데 7,000원 올랐으니까 2,000원 1000주니까 200만원 올라갔죠.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그래서 20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이거는 처분이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별표입니다. 요거 5번. 자, 5번은 요 밑에다가 분기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 달러 환율이 맨날 바뀌죠? 여기 LG의 외상매입금 550만원, 미화 5,000달러. 자, 이거 달러로 빚을 지게 되면 나중에 갚을 때 달러로 갚아야 돼. 근데 환율이 맨날 바뀌어요. 자, 그럼 요거 550만원 나누기 5,000달러 하면 이건 1달러당 얼마가 되냐면 이거 나누면 1,100원이야. 1,100원. 근데 1,100원인데 지금 1,000원으로 떨어졌어. 자, 요거 나누니까 1,100원이야. 1달러당 1,100원인데
지금 환율이 떨어졌네요. 그러면 100원이 떨어졌어. 그러면 지금 외상매입금은 부채잖아. 빚을 갚는데 100원을 덜 갚아도 돼. 그럼 이득이지. 어? 부채, 내가 빚을 갚을 때 한국 돈 1,000원만 갖다 주고 1달러로 바꿔서 5,000달러를 만들어 가지고 빚을 외상매입금을 갚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원이니까 100원 차이 났으니까 100원 5,000달러니까 자그마치 50만원. 50만원 이득 봤어요. 그럼 이건 외상매입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 550이 아니라 차변에 외상매입금. 자, 요거는 LG죠. LG하고 50만원. 외상값 부채가 줄어드는 거야. 부채 덜 갚아도 되니까. 지금 갚은 건 아니에요. 외화 환산 이익이라 그럽니다. 50만원 이렇게. 갚을 때는 외환 차익, 외환 차손 그래요. 지금 갚는다면. 근데 이거는 결산 때는 요 외화 자산과 이 증권 요거는 반드시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시가노.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상매입금, 외화 환산이익,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뭐 평가 손실이 날 경우도 있고 외화 환산이익이 날 경우도 있고 환산 손실. 만약에 환율이 더 올라가 버리면 외상매입금을 더 갚아야 되니까 분계가 반대가 되겠죠. 그럼 대변의 외상매입금, 자변의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계를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차결대라고 나온 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되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우리가 이 말대감을 먼저 입력해서 전표초과 버튼 누른 다음에 요 분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산정리분계가 끝났습니다. 이 결산정리분계는 요거 한 번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심화 문제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 요 기본적인 거 한 거고 요번 시간에 앞에서 설명했던 그 교육 자료 그 IT고에 거기에 여러분들 사이트에 올려놓을 건데 그거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프린트해서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서 고세무의 전산회계 자 이렇게 고세무의 전산회계라는 네이버 카페를 검색하시고 거기 들어가면 전산세무회계와 AT 교육 자료라고 있어요. 교육 자료 거기에 재무회계라는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하시면 그 아까 공부하셨던 그 칼라 색깔 그것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대값만 결산자를 입력하고 나머지는 일반 전표에 12월 말일로 분계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추가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더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